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분계와 전기 그리고 그 거래, 회계상 거래 관련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결산과 시산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이나 시산표는 이미 앞선 내용에서 앞선 시간에 조금씩은 언급이 되긴 했던 내용이지만 관련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결산 그리고 시산표 내용 만나러 출발합니다. 자, 먼저 결산이 무엇인가? 결산에 대해서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건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이죠.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원장에 전기를 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회계 순환과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은 일정한 기간, 보고 기간 내에 기초부터 기말, 기초에서 기말까지 기간 안에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원장에 전기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 기간 말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결산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고요. 바로 결산은 기말인 12월 31일 날 하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31일, 오늘 12월 31일이야. 기말이야. 이제 우린 결산을 해. 결산 끝! 이렇게 해서 결산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의 기본적인 의의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물론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이외에 현금 흐름, 자본 변동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무상태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수익이 결산 작업의 주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부채 자본 혹은 비용수익의 금액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수정해주는 작업도 결산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분계와 전기를 통해서 작성되어 있는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것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결산의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수정 전 시산표에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수정해 준다. 그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전 단계가 바로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장부 마감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우리는 결산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산은 크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그리고 후 절차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에 이은 후 절차는 바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을 후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을 위한 예비 절차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재고조사표,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예비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산 과정을 통해서 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정에 대한 마감, 당기순손익에 대한 확정,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마감, 1월 시산표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결산 보고서가 바로 재무제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무제표 5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후 절차가 있는데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를 구분하는 내용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산을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 전에 기본적인 장부들을 작성한다. 이 단계는 우리가 예비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작성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본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결산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이 결산 절차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분계를 해. 원장에 전개를 해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그럼 이 수정전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거든요. 수정 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를 결산의 본 절차다, 결산의 실질적인 작업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래 활동에 대한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 작성뿐만 아니라 시단표 작성을 하고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후 시단표까지 만들어내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예비 절차 장부 작성이라고 하고요. 각 계정을 마감을 해주는 작업을 본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인 장부를 작성하는 게 예비 절차, 장부를 마감하는 게 본 절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월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월 시산표는 뭐가 해당되냐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통해서 작성되는 게 2월 시산표인데, 물론 이건 과거에 수기로 할 때 많이 작성하던 장부고요. 현재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앞쪽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또한 비용과 수익이 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은 거래 판료소에서 증가와 감소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비용과 수익은 거래 판료소에서 증가, 감소가 아니라 발생과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소고, 비용, 수익은 발생, 소멸이죠. 이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요소인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자본은요, 올해 기말의 값이 내년의 기초로 넘어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해 기말의 값이 계속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기말의 값은 내년에 기수가 바뀌면 기초로 바뀐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가능하지만 비용, 수익은 2월의 개념이 없어요. 올해 발생한 비용, 올해 발생한 수익은 손익계산서 반영되면 끝이다 라는 거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앞에 수업한 것 중에 선거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수익은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을 통해서 별도의 계정 과목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값이 내년은 2월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은 2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결산의 본 절차에서 정리하게 된 2월 시산표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용, 수익은 안 들어가고요.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수익 계정을 마감해서 손익계산서로 정보가 넘어가고,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해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에서 2월 시산표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결산의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후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제표 작성 자체가 결산의 후 절차이고 바로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는 표현으로 되기도 합니다. 자, 관련된 결산 절차에 대한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가, 이 결산 절차에서 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과거에 자격시험 출제됐을 때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간단합니다. 결산 절차는 세 가지다. 가는 예비 절차를 말하고요. 본 절차 있죠. 결산의 본 절차, 보고서 작성은 결산의 후 절차죠. 재무제표. 결론, 지금 문제는 결산의 절차가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로 나뉘어지는데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결산의 예비 절차는 기본적인 장부를 작성하는 거,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을 하는 거, 재무제표는 후 절차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문제,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 작성 1번이 해당되겠죠. 2번의 재무제표 작성은 기본적인 후 절차고요. 3번의 분계장 마감과 4번의 원장 마감은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결산 절차,
꼭 챙겨주시고 저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산 작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장에 전기를 한다? 그 전기가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는 게 시산표인데, 시산표는 총 계정 원장에서 계정 과목별로 집계된 금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를 말합니다.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데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를 했을 때 그 전기가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시산표다라고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와 자기 검정 능력이 복식부계가 가지는 기본적 특성이 시산표에 다 동원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산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가 있는데 계정 과목별의 금액을 합계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합계 금액만 기록한 시산표를 합계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만 기록해 놓으면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합계 잔액을 쓰기도 하고 합계나 잔액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 현재 우리는 합계 잔액 산표라고 해서 모든 계정에 합계와 잔액을 같이 기록해 놓은, 즉 합계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고 잔액만 있으면 잔액 시산표인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게 합계 잔액 시산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실무적으로는 합계 잔액 시산표, 합잔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시산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요. 모든 계정에 대해서 합계 금액, 양쪽 합계 금액이 나오시고 그리고 양쪽에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합계는 양쪽에 다 나오지만 잔액을 보면 어떤 계정 과목은 잔액이 차변에 나오고 어떤 계정 과목은 잔액이 대변에 나온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T자 계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계정은 차변 중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계정은 대변 중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어떤 계정이 차변 중심이라면 우리는 얘는 자산 아니면 비용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어떤 계정이 대변이 중심이라면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예를 들어 현금이나 보통예금, 상품, 외상매출금, 비품, 자산이죠. 이 자산들은 차변에 증가 요소가 기록이 되고 대변에 감소 요소가 기록이 될 겁니다. 자산이니까 현금 계정을 보면 차변합계 140이죠. 결론은 140만원 증가하고 120만원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 현금이라는 원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겠지 뭐. 현금이 차변에 140만원 증가하고 대변에 120만원 감소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렇다라고 할 때 차변이 더 크니까 차변의 잔액이 얼마가 남는다? 20만원이 남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보통 예금 동일하고요. 상품은 차변은 있는데 대변이 없습니다. 상품은 증가만 하고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변 잔액이 있고요. 자본금은 대변 중심이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으세요. 임차료, 급여, 임차료, 급여는 비용이죠. 차변 잔액,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대변 잔액. 우리가 거래로 인식을 해서 경제적 사건을요 거래 판로에 맞춰서 회계 처리했다. 그럼 그 회계 처리한 거래 내용은 분계는 전기를 통해서 원장에 지금처럼 옮겨지게 되고, 여기에 옮겨진 것들은 계정 과목별로 양쪽의 합계와 양쪽의 잔액이 만들어질 건데, 특정 계정 과목에 따라 어떤 계정은 차변 잔액이 또 어떤 계정은 대변 잔액이 남는다라고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을 때 합계 잔액 산표는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차변과 대변의 잔액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합계 금액이 틀리거나 잔액 금액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위배가 되죠. 따라서 자기 검정 능력에 의해서 이건 잘못 작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회계가 굉장히 오묘한 게 뭐냐면 시선표를 통해서 금액이 잘못됐어, 틀렸어 라는 건 알려줍니다. 뭘 안 알려주냐면
어디가 틀린지를 안 알려줘요.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 어디가 틀린지까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산표의 기본적인 합계 잔액산표 기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합계 잔액산표에서 합계 금액만 들어올리면 합계 시산표가 되고요. 잔액 금액만 들어올리면 잔액 시산표가 됩니다. 우리는 합계 시산표나 잔액 시산표는 쌩까도 돼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지만 합계 잔액 시산표만 사용할 거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특성은 방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산표는 시산표가 가지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산표 등식은요. 이렇습니다. 공식이 있는 대로 보시면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인데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있다.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합이 같다라는 거죠. 이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이 똑같다라는 논리거든요. 자산과 비용의 합은 부채, 자본, 수익의 합과 같다라는 건데 시산표 등식이 좀 기니까 느낌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산표 등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이 공감이 되는지 기말에 우리 회사 기말의 자산은 기말의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다. 자, 이 말은 공감이 이 공식은 공감이 되십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다. 이거 하고요. 제가 지금 위에 적어놓은 얘랑 밑에 나오는 얘네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볼래요? 기말 자산이 있습니다. 기말 부채 있으세요? 자본은 위에는 제가 기말 자본 저는 지금 기초 자본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용하고 수익이 있어요. 개인기업 기준에서 비용 수익을 반영하면 단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단기순이익을 기초자본이 씹어넣으면 뭐가 된다? 기말자본이 되죠.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이 재무상태표의 기본적인 등식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의 기본 원리가 이해된다면 충분히 공식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자산 비용이죠. 모든 계정의 대변합계,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똑같다라는 건데 다만 자본만 무슨 자본이다? 기초 자본이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 요소, 손익계산서의 차변, 대변 요소가 있을 때 차변합계 자산과 비용의 합은 부채 자본, 수익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내용이고 자본만 기초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하고 원장에 전기를 한다. 그 원장의 전기가 맞게 되었는지 작성하는 게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시산표다. 그 시산표는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 이 시산표 등식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자기 검증 능력이 실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산표 등식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붕괴장에 붕괴된 거래가 원장에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정확성 여부를 대차 평균원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서 뭘 작성하느냐? 우리는 시산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시산표는 합계 잔액이 있고 우리는 합자만 쓰시죠. 그리고 반드시 해보셔야 돼. 이 시산표가 오류 검증을 위해 가지는 시산표 등식이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등식 정리해 주시고요. 앞서 얘기 드린 시산표에서 검증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한 시산표 등식을 물었다.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총수익.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게 객관식이니까 좀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객관식이 아니라 보기 안 본 상태의 여러분들이 시산표 등식 그러면 요걸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자고 있어. 새벽에 자는데 누가 와서 깨워.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라도 시산표 등식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산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이 시산표가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를 한다. 시산표는
오류 수정을 전기와 만지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안 맞아. 그럼 앞에 뭔가 틀렸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 경우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작성 순서와 오류 수정 순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계장을 먼저 작성하고 분계장의 내용을 원장으로 전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시산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작성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을 먼저 작성하고 마지막에 시산표로 오는 거예요. 생각해봐. 분계를 했어. 원장이 전개했잖아요. 얘가 맞는지 검사하는 게 시산표라면서요. 작성은 시산표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오류를 수정할 때는 작성 순서의 역순으로 한다는 거죠. 시산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된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원장을 수정하고 그 원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계장까지 고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작성 순서와 오류에 대한 수정 순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선표에서 오류 원인, 즉 전기가 맞는지 검사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견되냐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 누락이나 중복, 분계의 누락이나 중복, 전기의 누락이나 중복이라고 되어 있고 전기한 금액에 잘못 적었을 때 혹은 잘못 전개했을 때 반대로 전개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말들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외우셔서는 실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계만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시산표가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받았는데 예금 이자를 받았어요. 현금을 차변에 5만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이자 수익 5만원, 이자 수익이란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내가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입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입력하냐?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예금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으면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맞는데 비용으로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찾을 수 있냐? 못 찾아줍니다. 이거 틀린 건 못 찾습니다. 그럼 뭘 찾느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현금 5만원, 이자 수익 5만원인데 내가 전표 입력하면서 차변의 현금은 5만원 쳤는데 대변의 이자 수익을 5천원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죠. 이건 프로그램상에서 시산표에서 대차차액,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또한 5만원, 5만원이 맞는데 금액을 내가 5천원, 5천원으로 잘못 쳤다. 둘 다 틀렸잖아요. 이건 못 찾아줍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산표에서 검증 가능한 오류는요. 여기 지금 화면에 검증할 수 있는 오류, 검증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산표에서 발견 가능한 오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금액이 틀린 것만 찾아냅니다. 계정 과목이 틀린 거 못 찾습니다. 금액이 틀린 걸 찾아내는데 금액이 한쪽 틀리는 거, 대차 차액만 찾아냅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5만원, 5만원인데 5천, 5천원 이거 안 나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불일치, 차변, 대변 금액이 안 맞는 걸 찾아줍니다. 차변, 대변 중에 한쪽만 전개한다? 그럼 차변만 썼다. 대변 기록 안 했다. 반대로 대변만 기록했다. 한쪽 기록 안 했다. 차변, 대변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경우 찾아준다는 거죠. 시산표에 대한 합계 오류. 마찬가지 금액이 틀린 걸 찾아주는데 금액이 한쪽 틀린 거. 차변과 대변의 차액에 대한 오류만 찾을 수 있습니다. 차변, 대변 둘 다 누락됐다. 이런 건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검증할 수 없는 오류에 보면 이중분계가 있습니다. 이중분계는 동일한 거래를 두 번 한다라는 건데 실제 시산표에서는 못 찾아줍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산으로 작업을 하면 똑같은 분계가 두 개가 있으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알려줍니다.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니까 확인해봐라 까지는 해주긴 하는데 그게 시산표에서 확인해 주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확인해 주는 거죠.
일반적인 저희 자격시험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해서 문제상에 많이 물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금액 오류와 금액이 한쪽 틀리는 오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유형입니다. 저희 기출문제 유형이 있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을 묻는 거죠. 저희 시산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오류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금액이 틀리는 거. 또 하나, 이 금액이 양쪽 똑같이 틀린 건 못 찾습니다. 한쪽이 틀려서 대차 차익이 있는 것에 대한 오류를 찾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한다. 2번,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했다.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한다. 양쪽 다 틀리는 거죠. 차변만 이중전개했다. 이 경우에 오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4번밖에 안 됩니다. 1, 2, 3번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양쪽의 금액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차익이 나타나지 않고 양쪽의 금액이 다를 때 차변과 대변에 대차 차익이 있을 때만 찾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결산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또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시산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회계에 대한 순환 과정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결산 수정 붕괴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결산 수정 붕괴를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산 수정 붕괴가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거고요. 결산 수정 붕괴 실질적인 처리 자체는 향후에 학습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결산의 기본적인 의미와 시산표에 대한 특성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되 시산표에 대한 기본적인 등식, 시산표에서 발견 가능한 오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회계 순환 과정과 결산 수정 붕괴 의미를 가지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